어제 이재명 대표 좀 재판이 있었습니다. 검사 사칭 사건 이중교사 혐의와 관련된 사건에 재판에 이재명 대표가 출석을 했는데 이 사건이 좀 한동안 좀 잠잠했습니다. 지금 뭐 재판이 진행 중인 것도 있었죠. 검사 사칭 사건 이중교사 혐의 요거 좀 다시 한번 좀 간단히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이거는 롱롱 타임 어고로 가야 되는데 네. 2002년도 일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2002년도에 이재명 대표가 당시 성남시장에 출마를 하려고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시 성남시장에 비리를 파헤쳐야 되지 않나. 그래가지고 그때 성남시장이 누구였느냐? 김병량 시장이라고 지금 돌아가신 분인데 그 사람 관련해가지고 문제를 삼아야 되겠다.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백궁 정자지구가 그 성남에 있었는데 네. 거기에 어떤 아파트가 들어섰느냐? 파크뷰라고 굉장히 대단지예요. 제가 거기 가보지는 못했는데 왔다 갔다 보긴 했는데 아주 높고 그냥 대단지고 위치도 좋고 거기 특혜 분양 사건이 있었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때 KBS에 뭐가 있습니까? 추정 60분이 있잖아요. 네. 그 추정 60분의 담당 PD가 누구냐? 어제 증언을 했던 최철호 PD예요. 예. 그런데 최철호 PD가 김병량 시장한테 인터뷰 요청을 해요. 그런데 김병량 시장이 인터뷰를 거부하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하고 최철호 PD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아 이거 한번 우리가 해봅시다 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그 이재명 대표가 수원지검의 검사 이름을 최철호 PD한테 알려주고 최철호 PD가 마치 자신이 수원지검 검사인 것처럼 사칭해가지고 그 김 시장하고 통화를 갖다가 하고 그거를 녹음을 갖다가 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선거 20일 전에 이런 녹음을 갖다가 빵 터뜨려요. 그러니까 김병혁 씨가 빡쳐가지고 이거 불법 녹음이다. 이거 내가 속은 거다. 그렇게 하면서 그 이재명 대표를 명예훼손죄하고 공무원 자격 사칭죄로 고발을 했다 했는데 법원에서 1심에서 공무원 자격 사칭죄하고 무고죄가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그 김병량 시장을 명예훼손죄로 고발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법원이 1심에서는 그 공무원 자격 사칭죄하고 무고죄가 유죄가 나오고 항소심 대법원까지 다 유죄가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2002년도에 끝난 일이에요. 그래가지고 경기도 도지사 이제 출마할 때 보면은 범죄 기록조회 하면 쭉 나오는데 그 중에 제일 위에 나오는 게 이게 공무원 자격 사칭하고 무고죄가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냥 이렇게 넘어갔으면 됐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그냥 벌금으로 끝날 일이었는데 벌금으로 끝난 일이었어요. 네. 끝난 일이었어요. 네. 근데 갑자기 2019년 그 2018년도에 뭐가 있었습니까? 경기도 지사 선거가 있었잖아요.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선거에 딱 나가는데 그 범죄 경력조회를 갖다 딱 띄워보니까 그 공무원 자격 사칭 무고죄 이렇게 딱 있단 말이에요. 아주 질이 나쁜 저질적인 그런 범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칭할 게 따로 있어서 공무원 자격을 갖다 사칭합니까? 거기에 심지어 무고까지 해? 이런 사람이 경기도지사를 하려고 해?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자기 딴에는 해명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해명을 갖다가 했느냐? 이런 특혜 분양 사건 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이던 그 이재명이 그 PD가 인터뷰하던 중에 담당 검사 이름과 사건의 중요 사항을 물어봐서 알려줬는데 법정 다툼 끝에 검사 사칭을 도운 것으로 판결됐다. 이렇게 딱 해놓은 거예요. 네.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자기가 억울하다는 이야기예요. 자기가 유죄가 나왔긴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건 나는 검사 사칭과는 관련이 없고 최철호라고 하는 그 KBS PD가 다 한 거고 나는 그냥 옆에 있다가 나까지 그냥 도매금으로 넘어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갖다가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 당시에 경기도지사 후보였던 김영환 지금은 충북지사인가요? 그 후보가 이재명 대표를 고발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그 유명한 권순일 대법관이 무죄로 만들어준 그 재판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재판은 사실 사람들이 친형 강제 입원 사건만 그 허위 사실이다 해가지고 그것만 생각을 갖다가 하는데 기소가 됐던 거는 4건이었어요. 첫 번째는 친형 그 이재명 대표 친형의 강제 입원 사건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다. 두 번째는 그 친형 강제 입원 뭐 이런 거는 문제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공직선거법 그 허위사실 공표죄다. 그다음 세 번째가 검사 사칭한 것도 공직선거법 위반죄다. 네 번째는 뭐냐면 대장동이에요. 대장동. 네.
대장동이 나의 치적이다라고 이재명 대표가 뻥을 갖다가 쳤는데, 그거는 저기 뻥친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것도 이제 그 공직선거법 위반 그 죄다, 허위사실 공표죄다, 이렇게 혐의가 4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친형 강제 입원 그 빼놓고 나머지 3개는 다 1심, 2심, 3심이 무죄가 나왔거든요. 예. 그런데 그 중에서 검사 사칭죄는 어떻게 무죄가 나왔느냐? 2019년 2월 달에 김병량 시장의 수행 비서였던 김진성 씨가 증인으로 나와요. 예. 증인으로 나와가지고 뭐라고 증언을 갖다가 했느냐? 김 시장 측에서, 김병량 시장 측에서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기 위해 그 최초로 PD는 고소를 취하하자, 이런 의견이 있었다라고 이 김진성 씨가 증언을 갖다가 했는데, 이 말은 뭐냐면은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기 위해서 PD 고소를 갖다가 취하하자, 그 이야기는 뒤집어 보면 이재명은 아무것도 아니고 PD가 그 메인이었다, 이런 뉘앙스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법원에서 1심, 2심, 3심 다 검사 사칭했다라고 하는 거는 거짓말은 아니었겠네 라고 해가지고, 더군다나 김진성이 어떤 사람입니까? 김병량의 비서였잖아요. 그런데 김병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재명의 적이었잖아요. 상대방 그 경쟁자, 그 다음에 성남시장이었던 그 사람의 비서가 딱 나와가지고 이재명 대표한테 유리한 그러한 증언을 하니까, 법원에서 뭐 이 정도는 뭐 허위사실 공표라고 할 수 없겠네 해가지고 검사 사칭도 무죄라고 했던 건데, 예. 그런데 알고 봤더니 김진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그대로 진실을 이야기한 게 아니고, 이재명 대표가 계속 2019년 2월 달에 공판이 있었는데 그 전에 계속 전화를 갖다가 해가지고 김병량과 KBS가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아서 구속시켜야 한다는 협의가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그 김진성은 나는 그 기억도 안 나고 알지도 못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그냥 그게 맞는다고 해. 그 다음에 들었다고 증언을 갖다가 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에 와가지고 김진성 씨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하라고 시키지 않았으면 내가 굳이 위증할 필요가 없었는데, 증언할 필요가 없었는데,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그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성남시장 후보가 아니었어요. 현직 경기도지사 아니었습니까? 그 다음에 김진성은 그때 누구랑 일하고 있었습니까? 이재명의 형님이라고 했던 김인섭하고 같이 일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그러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위증을 했는데, 그런데 위증을 갖다가 한 사실을 지금에 와가지고 법원에서 다 인정을 갖다가 하고 있는 거예요. 다 인정을 갖다가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그러니까 이게 위증교사 관련해가지고 또다시 기소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때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담당 PD였던 최초로의 증언이 필요했으니까 어제 나와가지고 그 당시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를 그냥 그대로 다시 다 밝힌 거고요. 이제 그게 다 그 언론에 떴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바로 앞에서 이재명 대표가 거짓말했다라고 하는 거를 면박했다. 어쨌든 그 기사를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지금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제 재판에 검사 사칭 사건의 공모자인 최철호, KBS PD 출신이죠. 최철호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어요. 어제 재판에 출석해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좀 살펴볼까요? 자, 검사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익명 제보자로부터 받은 거라고 진술할 거라는 이재명 말을 믿고 검찰에 허위 진술했냐? 이렇게 묻자 최철호 PD가 답변을 합니다. 네, 검사 사칭 범행 사실을 인정한 건 동료들과의 관계가 얽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이어서 검사가 다시 질문합니다. 자, 그 한번 두 번째 이어지는 질문 한번 볼까요? 예. 이재명 본인은 증인과 함께 검사 사칭하면서 녹음하고 녹음 테이프 만드는데 관여한 바가 없고 경위 알지 못한다고 말하는 등 사실과 다르게 주장했냐? 그러니까 누명 썼다. 뭐 이재명의 이런 주장에 대해서 질문한 거죠. 그러니까 최철호 씨 답변이 이렇습니다. 대한민국 제1야당 대표가 저런 식으로 거짓말을 지어내 경악스러웠다. 이렇게 최철호 PD가 어제 이제 법원에서 증언을 했는데요.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앞서 이제 좀 설명도 해주셨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궁금한 건 이겁니다. 지금 공무원 사칭 혐의와 관련된 재판이 아니잖아요. 네네. 검사 사칭 위증 교사와 관련한
저 사건이잖아요. 그 재판이잖아요. 네네. 근데 최초로 저 PD의 저 증언의 응언이 이 사건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는 거짓말을 3번 한 거예요. 첫 번째, 공무원도 아니면서 검사도 아니면서 검사인 것처럼 검사 자격을 사칭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무원 자격 사칭죄로 형사처벌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는 또 2번째 거짓말 한 거예요. 그 공직선거법에서 자기가 검사 자격 사칭해가지고 형사처벌 받았는데 마치 억울한 것처럼 자기는 아무 일도 안 했던 것처럼 그렇게 그걸 갖다가 그 거짓말을 갖다가 했는데 그랬는데 그런 부분들은 형사처벌 받지 않았어요. 왜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느냐? 김진성이 위증을 갖다가 해줬기 때문에. 그 다음 3번째는 이재명 대표는 또 거짓말한 거예요. 뭐라고 거짓말했느냐? 위증한 거 아니겠습니까? 위증 교사라고 한 거는 말은 김진성이 했지만 실질적으로 위증한 건 누구다? 이재명이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이 사건 하나만 가지고도 2002년, 2018년, 그 다음에 2019년 그렇게 3번이나 거짓말을 했는데 이거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장시호가 얼마 전에 뭐 어떤 검사 관련해 가지고 뭐 검사가 어쩌고 저쩌고 막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야 어떻게 검사 새끼가 뭐해 위증을 하냐 이거는 진짜로 징역 10년짜리 중대한 범죄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똑같이 검사를 사칭하면서 그 다음에 위증 교사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중대한 범죄를 갖다가 저지른 거예요. 저 최철호 PD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게 2002년도에 있지 않았다고 그랬으니까 2002년도에 그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 5월 30일에는 범행을 부인을 했어요. 그러다가 6월 3일에는 사흘 뒤인 6월 3일에는 범행을 인정을 했는데 왜 인정을 했냐면 그 녹음 당시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최철호가 그 김병량하고 전화를 갖다가 하면서 녹음하지 않았습니까? 옆에는 이재명이 있었고 그러면서 내가 최철호인데 마치 수원지검 검사인 것처럼 아이 시장님 저 뭐 김검사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겠습니까? 경상도 말투로. 뭐 그러니까 예. 그런데 그때 누가 있었느냐? 아니 왜냐하면 최철호 씨도 경상도 사람이거든요. 네. 부산 사람인가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그 옆에 누가 있었느냐? 이재명하고 나하고 최철호하고 둘만 있었으면은 그러면은 그냥 계속 최철호도 범행을 부인했을지 모르는데 그때 누가 있었습니까? 찍고 있었잖아요. 예. 추적 60분. 그 카메라맨하고 오디오맨이 찍고 있었단 말이에요. 추적 60분이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고발 프로그램이잖아요. 그 고발 프로그램인데 고발 프로그램 담당해가지고 사회의 비리를 파헤치고 추적하겠다라고 하는 PD가 옆에 카메라맨하고 오디오맨 다 자기보다 후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사람들이 옆에서 눈 뜨고 지켜보고 있는데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고발 프로를 하고 있는데 내가 쪽팔리다. 거짓말하는 거 쪽팔리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때 이제 최철호가 다 술술 불어가지고 최철호 PD가요 1심에서는 300만 원 벌금 받았고 이재명 대표는 이재명 변호사는 그때 250만 원 벌금 받았어요. 그러니까 최철호가 더 무거운 죄를 갖다가 받았다고요. 그런데 최철호는 항소심에서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었는데 죄송합니다. 반성했어요. 그 다음에 사실은 이렇게 한 게 뭐 공익적인 목적도 있었다 해가지고 최철호 PD는 1심에서는 벌금 300 받았는데 항소심 2심에서는 선고유예를 받았어요. 실질적으로 무죄나 마찬가지라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재명 변호사는 빠득빠득 나 잘못한 거 없다. 지금까지도 이렇게 우기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벌금이 250이었다가 150으로 100만 원 깎아주긴 했는데 어쨌든 대법원까지 벌금형이 딱 나왔던 거예요. 이런 사실들이 있었다. 그런 사실을 기초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재명 대표가 그 지방선거에서 자기가 허위 사실이 없었다라고 주장하는 게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를 최철호 PD의 증언을 통해 가지고 드러난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진성 통해서 또 위증한 게 아니다라고 그 자기가 잘못한 게 아니다라고 한 거를 위증한 것도 이런 식의 그 최철호 PD의 증언을 통해 가지고 간접적으로는 충분히 밝혀진다라고 보여지는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이 정도까지 그 다 증언이 나왔으면 아니 그 김진성도 증언했죠. 예. 그다음에 최철호도 증언했죠. 뭐 이렇게 뭐 어긋나는 게 있습니까? 다 맞아 떨어지죠. 거기에다가
김진성이 녹취록까지 있잖아요. 그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막 그 압박하고 뭐 이렇게 해줘 뭐 그까짓 거 뭐 들었다라고 하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한 녹취록까지 있는데 도대체 판사는 뭐가 더 필요하길래 재판을 계속 끌겠다라고 하는 것인지 저는 사실 좀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 그 부분 한번 그러면 추가적으로 여쭤볼게요. 이 유증교사 사건과 관련해서는 총선 약 3주 전인 지난 3월 18일 당시에 재판을 하고 중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약 70일 만에 재개가 됐는데 비교적 이중 사건은 사건 자체가 간단하고 김진성 씨가 그 유증교사를 받았다는 것을 인정을 했고 또 증인도 많지 않아서 재판이 빨리 끝날 거다 이렇게 이제 대체로 예상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런데 어제 재판에서도 이재명이 또 5명의 증인을 추가로 또 요청했다고 해요. 네네. 그럼 재판이 지금 어떻게 지금 원래 예상과 다르게 지금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가고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래서 이 재판부가 대장동 재판부하고 마찬가지거든요. 예. 김동연 부장판사가 하고 있는데 이 재판은 이제 그 6월 10일, 7월 8일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증인을 어느 정도로 받아줄 것인지는 이제 재판부의 마음인데 제가 봤을 때 굳이 얼마나 또 이런 증인을 더 받아야 될 것인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엔 어쨌든 7월 10일까지는 재판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7월 10일에 그냥 결심하고 그다음에 이제 7월 말에 그 휴가니까 법정 휴가니까 8월 정도에는 판결 충분히 낼 수 있어요. 그 재판부가 어떻게 하는지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저희 조희대 대법원장이나 이제 이런 분들은 조금 그 이걸 좀 뭐라 그럴까 빨리빨리 재판을 진행하라고 전 국민들의 관심사가 있는 그 재판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억울하다라고 하면 무죄라고 하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빨리빨리 그 선고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재명 대표가 지난번에 작년에 그거 있었잖아요. 영장 실질 심사 받았었잖아요. 네. 그때 그 포함됐던 사건 중에 하나가 위증 교사였어요. 근데 그때 유창훈 부장이 위증 교사는 혐의가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국민들은 사실은 그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 궁금한 거죠. 아니 영장 전담 판사가 쓱 봐도 아 이건 유죄네. 아, 제가 봐도 유죄거든요. 아니 다 공범이 자백을 갖다가 했는데 허연준하고 정혁진이하고 둘이 그 슈퍼마켓 털어가지고 맛있는 거 사 먹었는데 저는 그냥 빠득빠득 그 부인하지만은 허연준이 아 혁진이 형이 저희 슈퍼 털자고 해가지고 털었는데 그래서 맛있게 먹었는데 아, 죄송합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슈퍼마켓을 털었는데 그 털 때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털었습니다. 다 자백을 갖다가 했는데 제가 아무리 나는 안 털었습니다. 꽁고 먹은 그 사람처럼 오리발 이렇게 막 내밀고 그러면 그걸 갖다가 받아주겠습니까? 지금 딱 그런 형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유창훈 부장판사도 이재명 대표를 풀어줬지만 아 이건 혐의가 소명된 것 같고 너무너무 증거가 명백한 것 같으니까 증거의 인멸할 염려조차도 없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재판을 무슨 뭐 1년씩이나 끌려고 합니까? 저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고요. 이런 식으로 판사할 거면 누가 판사를 갖다가 못 하겠는가? 판사가 진짜 일을 하는 건가 안 하는 건가? 이거 직무유기 아닌가? 저는 이러다가 지난번에 강규태 부장 직무유기로 고발당했다고 그랬잖아요. 직무유기. 이러다가 또 김동연 부장 판사까지 또 그런 그 망신당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 듭니다.